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조국해방 전쟁 사적지 일꾼들과 강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더욱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주치 104 2015년 6월 8일 조국해방 전쟁 사적지를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곳을 위대한 전승의 성지로 빛내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사족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용도 업적을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깊이 체득시키는 위대성 교양 장소이고 대를 두고 전해가야 할 고귀한 혁명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족제를 통한 교양 사업을 잘할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의 용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조국해방 전쟁 사적지의 사정물들과 자료들은 지울 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라고 하시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깊이 새겨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사적지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정물들과 사적터들, 사적나무들은 전하나 날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 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조금도 간격을 두지 않으시고 또 검소하게 생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 풍모와 그 어떤 내성병력에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영장의 담대한 기상과 배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3년간의 적해방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은 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특출하고 탁월한 영도력, 천리해안의 지략과 고미한 독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과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 위대성을 잘 알아야 우리 혁명위협의 정당성과 승리 신심을 가지고 투쟁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인 조국해방전쟁 사적지 강사라는 이런 남다른 긍지를 안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용도 업적을 통한 교양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합평과 시범 강의를 자주 조직 진행해서 모든 강사들이 참관 대중의 특성에 맞게 강의를 생동하고 실감 있게 또 능숙하게 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사족지를 흉지제도 하신 이후에 수많은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사족지를 참관했는데 그들은 참관을 통해서 정말 전설적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용도 업적을 가슴 깊이 체득했고 또 이렇게 우리 사족지를 위대한 전승의 성지로 턱 빛내어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나가자.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서 채취공업 부문이 들끓고 있습니다. 각지 채취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지표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키면서 광물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도들을 적극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해산 청년광산에서는 압축기의 탄성 카프링을 비롯해서 장거리 벨트 콘비아의 운반 계통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산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성과에서는 경험을, 결함에서는 교훈을 찾아 광물 생산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옹진광산의 차광수 청년돌격대원들은 연간 계획을 7월 말까지 앞당겨 끝낼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솔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생산을 누리자면 뭐니 해도 품위 높은 채굴장을 마련돼야 합니다. 탐사를 통해서 채굴에 유리하고
매장량이 풍부한 개수들이 확정된 데 맞게 우리 청년들께서는 굴지는 확고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개의 채굴장을 확보했고 설비들을 분산 배치해서 생산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생산을 내밀면서 장마철 기간에도 중단 없이 생산을 내밀 수 있게 그 준비를 지금부터 면밀히 갖추고 있습니다. 대천광산에서는 다량 낙광, 다량 초리에 유리한 채굴장들을 마련하는 데 힘을 놓고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보다 짜고 들면서 현행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만년 계획을 3월 20일까지, 윤강 계획을 5월 29일까지 수행했습니다. 그 기계는 거대원들 모두가 천리마 시대의 송구다주처럼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소대가 굳게 뭉쳐 생산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소대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남계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5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부족되는 설비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우리 강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남석 가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할석가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석가루 생산에서 생산 능률을 제대로 높이는 문제와 함께 할석가루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할석가루의 질을 보장하는 데서 우리 강산 기술자들은 분쇄기 망도를 우리 강산 조건과 현실에 맞게 새롭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질 좋은 할석가루들을 생산하여 기술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평재련소에서는 자기 단위에서 배출된 천리마 작업반 선구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힘을 넣어 직장별, 작업반별, 교대별 사회주의 경쟁 요리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채용노동지가 작업반장을 하였는데 우리 재련소 쪽으로 제일 처음 천리마 작업반의 영예를 지냈습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작업반 모두가 천리마를 타자 이렇게 마음먹고 서로 호상간 서로 돕고 이끌면서 균형공 대를 누리고 창의공헌을 위한 운동도 벌이고 이 과정에 연속식 서울역 건설, 원료 운반 공정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리마 작업반 쟁취운동을 위한 과정에 겨대 번외주의가 없어지고 온 작업반이 하나로 단합되어 생산 실적은 80%부터 11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대들이 발휘했던 무투쟁 정신이 그 본대로 일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는 현 생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자원화하고 제품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10여 건의 기술 개선을 진행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생산량을 120%로 높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과학기술 인재와 관리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근기 있게 진행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기 과학기술 전당은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실현의 유력한 거점입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여기 과학기술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히 봉사받으면서 자기 단위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전당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자들이 이제 과학기술 자료 열람과 과학기술 토론 정령을 보면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높은 실력을 지닌 인재로 준비해서 자기 단위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열기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단위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경험이 있는 다른 단위의 이제 근로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해서 답변을 주는 식으로 토론이 적극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 과학기술전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의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실력을 높이고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열의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근로자들이 열의에 맞게 과학기술 보고실 망체계를 통하여 해당 단위들이 자기 단위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들을 적극 소개 선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편리한 기능들을 연구해서 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책공업종합대 원격교육학부의 원격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 수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 대다수가 한제 단위를 맡고 있는 일꾼들이라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기 단위 그 과학술 인재 또 관리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들을 키워야지만 자기 단위 발전을 추동할 수 있고 그런 전략적 안목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오늘의 그 모든 일꾼들의 공통적인 교내, 사고방식, 사고 깊이로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 이런 흐름에 맞게 지난 시기 그 원격 교육에 이용되는 이 교육 내용물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실제 현실에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습득시킬 수 있도록 교수 내용과 방법들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기 그 몇몇 교육 일꾼들이 작성했던 교육 과정안이 아니라 실제 현장 일꾼들을 교육 과정안 작성에 망라시켜서 실제 원격 교육이 과학과 실용화에 이바지하도록 교육 과정안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다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재를 대담하게 등용하고 실천 속에서 육성해내고 있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의 경험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재를 기본 핵심 인재와 전반적인 그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실을 높여서 인재로 만들게 한 이 두 가지 사업으로 기본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 수준을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전반적 종업원들을 인재로 키우게 한 사업을 원격 교육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50명 졸업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이런 속도로 나가면은 올해 말 내년도까지면 고주 한 30 내지 40명이 대학 졸업생들이 얻어집니다. 기술 인재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같이 눕는단 말입니다. 생산은 종상화해야 되고 인재 육성이라는 이게 딱 나온단 말입니다. 뭐 인재라는 게 단방에 인재가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인재들을 찾고 직장에 있는 책임 기사들이 뭐理論적으로 책상에 앉아놓고 자 이거다 하고 배워주는 게 아니고 대상을 집어서 키운단 말입니다. 실례로 이 설비는 뭐야? 이 설비 제품 질 제거와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 설비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품 질 제거와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차세대 연구소들한테 이 기술 이전, 이게 연구 개발 사업에서도 전문사의 배합을 잘해서 서로 같은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우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실에 내려가서 기술 혁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리마지강연합교사에 나가 있는 현지 방송 분기원들은 이곳 기업소 일꾼들이 인재들을 대담하게 믿고 내세울 뿐 아니라 선발된 인재들의 능력을 높여주게 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고 있는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인재들을 대담하게 믿고 일거리를 촉청받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 인발관 생산 과제가 중요하게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업소에서는 님도영, 김철용, 김원복 동무를 비롯한 그 기술자들에게 이 기술 과제를 맡겨줬는데 우려하는 동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소에서는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개발자를 모아주고 그들의 특성을 최대로 살릴 수 있게 조건 보장을 다 해줬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앞당겨 생산을 보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10여 건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다른 데서 특별한 인재를 데려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 주위가 인재가 많다는 거, 찾아서 키워주고 내세우면 된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찾게 됐습니다. 정말 기업소에서 법외처럼 여기고 내세워주니까 일하는 궁지도 있고 보람도 큽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어느 단위에서나 인재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재능의 싹이 있고 전망성 있는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또 그들의 활동을 보다 적극화해 나갈 때 자기 단위를 시대의 첨단에 올려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단위들의 인재 육성과 인재 관리 경험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길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칠 여리도 높이 각지 청년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더 쪽으로 이미 300여 명의 청년들이 경제건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진출하였고 그 대열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는 사회주의 농촌과 탄광, 광산, 수산 부문과 같이 부여 정도로 나가는 청년들도 있고 특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산골마을 학교와 전공 부문이 어렵고도 중요한 초소들에 탄원한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속에서 일어난 이 탄원 열기로 해서 이미 도안에 조직되었던 수백여 개의 청년분조 청년작업반, 청년 돌격대들이 더욱 강화되게 되었고 또 우리 도안이 수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년동위원회에서는 이런 장한 청년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내세워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이런 미덕과 미풍의 소유자 대례를 계속 누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원을 거쳐 중등학원을 졸업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당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하는 저로서는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가는 것이 저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골 학교로 탈환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학교 청년도맹 선언단 책임 지도원으로서 청년도맹 제10차대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참가하여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 사진까지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습니다. 제가 맡아 교양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 또 청년 대열에 들어서야 할 모든 학생들 앞에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모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수산협동조합 양식반에 진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알심 있게 배워 정말 앞으로 일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항제 8차대와 청년도맹 10차대를 계기로 우리 군안인 총들 속에서 경제건설 한몫 단단한 요리가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 군안인 20여 명의 청년들이 농촌 청년분전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분에 적극 진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는 자그마한 군성의삭도 적극 찾아내어 온 군이 청년판을 두 꿇도록 하기 위한 저익사업을 짜고들자고 합니다. 금속공업 부문을 경제건설에 1211고지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받들고 남포시 천리마 구역 안의 청년들도 강철 전선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선이야 천리마 대거저식이 첫 천리마 작업반을 낳은 과장이 아닙니까? 그때 천리마 기술도 다 우리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50여 명의 청년들이 천리마 제왕연합회에서의 어렵고 힘든 부분에 진출하였습니다.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 강철 전선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훌륭한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을 구역 청년동맹 요래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적극 또 밀어주자고 합니다. 저는 강촌 사람이라면 샘물 냄새가 몸에 푹 뺀 사람이 제일 떳떳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 전리마 작업반을 배출하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이 강철 직장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강철로 땅을 받드는 애국 청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리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올해 보리장마의 특징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리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리장마의 특징 하게 되면 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가지고 여러 날 동안 비가 내리고 흐리면서 기온과 해비 침밀이 다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와 반대로 개인날이 지속되다가 드문히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리는 이 비가 내일까지 지속되고 이제 여러 날 동안 이제 개인날이 시작되게 됩니다. 17경에 이제 오늘과 같은 이 비가 내리고 하순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남쪽에서 흘러드는 이 더운 공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시에는 거의나 비가 끊기지 않고 내렸습니다. 우리가 낭낭구역 안의 여러 농장들에 대한 취재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낭낭협동농장에서 지금 6월 7시경까지 거의나 3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 조건이 논뼈 생육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금 농장에서는 올해 농사에서도 재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논에서 이거 현재 이거 적용 말리기를 하면서 이거 물을 100% 다 찌웠던 논인데 오늘 하루 동안에 이만큼 물이 찼습니다. 이만큼 이거 해비 침밀이 떨어지고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이거 논물 온도가 25도 내지 30도 이상 보장돼야 되겠는데 온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이거 아지치가 그만큼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 지수 도달하는 데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파전들의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배수로 추기를 자주 진행하면서 이거 비가 오는 날은 특히 배수로 종류를 다시 한번 재작업해서 이거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멎은 다음에 각종 용량 촉진제와 용량 강화제를 입분무해서 아지치기를 촉진시키는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비 오는 조건에서도 넘김 매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 김매기가 마감 단계고 이틀 후에 3회 김매기 진입하게 됩니다. 5회 김매기까지 해서 넘김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거 재해성기후 영향 받을 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수 양수장을 망가동해서 배수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버섯농장에서도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는 조건에 맞게 재해성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빈틈없이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처럼 계속 내려서 물이 차게 되면 아지를 못 치고 중간물 말리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넌뼈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너력 조직을 짜고 들어가지고서 조금만 비가 내려도 넌물을 빼기 위한 사업에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교훈을 놓고 봐도 비가 이렇게 조금씩 올 때부터 각성을 높여서 미리미리 사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을 찾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3분조 이 수로에서부터 두 정도의 한한 면적이 잘 침수되는 지역인데 오늘 하루 사이만 봐도 너네 물이 3cm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여느 때보다 더 각성해서 비가 조금씩 내려도 그거 방심하지 않고 작업반을 총동시켜가지고 수로 파기와 제방 쌓기, 배수 양수저 설비 운영을 정상화해서 부었던 큰 물에도 끄떡 없이 안전한 수확을 낼 수 있게 사전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9일에 종합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7,515만여 명, 사망자 수는 377만 6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9일 하루 동안에 등록된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40만 7,400여 명, 1만 3,46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간 감소 추이를 보이던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하루 감염자와 사망자 수의 거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9일 하루 동안에만도 아시아에서는 16만 6,50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는데 이것은 이날에 등록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의 40.8%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 수도 7천여 명으로서 세계적인 하루 사망자 수의 약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디아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대류행병의 새로운 파동을 겪고 있는 인디아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2,5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감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인디아 변이 비루스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한 면역학자는 9월과 10월에 들어서면서 대류행병이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적인 대류행병 파동을 몰아온 인디아 변이 비루스가 가을이 오면 국내에서 주류를 잃을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현재 1,712만여 명의 감염자와 약 48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브라질에서는 병원들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중 80%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범아메리카 보건기구 전문가들은 현재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은 1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으며 전염병의 전파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 비루스의 위험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일부 분석가들 속에서는 6월 말경에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근 반세기 동안 세계 육지 환경의 75%, 바다 환경의 66%가 변화됐으며 습지 면적은 35% 감소됐다고 합니다. 또한 서식 환경의 파괴로 이미 900종이 넘는 생물이 사멸됐으며 야생동물들의 마리수는 3분의 2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59만 평방킬로미터의 수림이 복구됐지만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속도는 복구 속도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대기 오염 실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적으로 10명당 9명이 오염도가 높은 공기 속에서 살고 있으며 해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걸려 약 7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인간이 오염된 대기 환경에서 사는 경우 수명이 10 내지 12년 줄어든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산림 조성 사업과 각종 오물을 줄이거나 재생利用하기 위한 사업, 자연 에너지를 적극利用하는 등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서해안 지역을 비롯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령년 87mm, 태탄 81mm, 삼천에서 73mm, 우이주 70mm, 구송 68mm를 비롯해서 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진과 세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함경북도 바닷가와 라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6월 11일 금요일, 음력으로 5월 초이틀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한때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낙비도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근대는 강수량은 황해 남북도와 개성시, 강원도 내륙 지역, 함경 남북도 바닷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 내지 30mm입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보임거리는 2 내지 10km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희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녁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사리번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개성시는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5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토산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먼 바다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먼 바다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먼 바다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황해남도 해안에서 해안 방조제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업 부문에서는 보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